일단 책 읽고 나서 조금 달라진 거? 달라진 거? 다르게 시도를 해본 거는 그 창조하기라는 부분에서 머릿속 시연하기라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조금 끌어당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그 외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명상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감정이랑 느낌 그 뭔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 제한적인 감정을 제거했을 때 드는 감정들. 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그런 것들 위주로 창조를 하니까 먼저는 그 삶에 조금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던 게 그런 외적으로 그 끌어당김 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아니라 그런 감정 상태를 원하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창조하기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조금 더 이성적인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적인 차이가 어떤 궁금증. 네네. 창조하기 그러니까 각자가 되고 싶은 모습은 다르겠지만 네. 뭔가 네 뭔가 조금 아직 머릿속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일단 배운 거는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 그 어떤 외적인 거보다는 확실히 좀 그 내면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다라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이고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자아상은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다라는 네. 어떤 부분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다.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뭐든 괜찮습니다.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그 민정역함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확실히 그렇죠. 명상은 어떤 외적인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내면적인 감정에 먼저는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이상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떠오른 게 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음. 어떤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성 작가님은 어떻게 명상하세요? 왜 그 DR 보면 이제 명상 시간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뭐지 저는 어제 해봤는데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음. 그 어 어제 보니까 눈을 그 뭐지 시각의 80%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거에 이제 80%가 시각적인 건데 네. 눈을 감기만 해도 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어제 그냥 좀 실감을 해가지고 음. 이제 눈 감고 좀 생각을 해보는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뭔가 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감으면 일단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게 그거의 어떤 방향성이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거에 되게 되니까 어떤 그 느낌으로도 가겠죠. 그 느낌을 이해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 공부했듯이 좀 빠지면 안 되는 게 이제 내면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 감정 상태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내가 화가 난 상태야. 그럼 눈을 감았는데 감정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하기보다는 그 화가 난 상태 그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화가 나고 뭔가 불안한 감정 자체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그 재영 작가님 요즘 저 브레이킹 많이 재영 팀장님 브레이킹 우리랑 같이 많이 읽기도 했고 요즘 엄청 잘 적용하고 있잖아요. 멘탈이 완전 뒤틀렸을 때도 명상을 통해서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저는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거 좀 홀리한 BGM을 틀어요, 저는. 유튜브 들어가고 약간 신성한 느낌의 BGM을 틀어놓고 시작하는데 두 가지에 집중해요. 첫 번째가 저희 킹핀 개념인데 목적지랑 출발지 그 두 가지를 주로 집중을 하는데 이제 목적지에서는 진짜 배운 대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걸 뭔가 안 했을 때 불편한 상황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업무를 잘 못 해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제 해가 되는가 보다는 조직에 어떤 해가 되는지를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와, 어떻게 그 상황까지 조직을 위해. 어, 그렇게 이렇게 팀장.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분기, 주, 하루 순으로 같은 패턴으로 좀 브레이킹을 하려고 해요. 분기에 이게 안 됐을 때 불편한 상황, 뭐 이번 주에 이거 안 됐을 때, 또 오늘 하루 이거 DR 한 거 안 됐을 때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고, 잘 됐을 때 또 어떤지 그거 이제 목표 생각하기 배운 거를 명상에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목적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출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화가 촉발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분노가 나는 것들 하루에도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요. 지속되는데 네. 예기치 못하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먼저 그냥 좀 아침에 이제 새벽 명상 때 내려놓으려고 하죠. 또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나 뭔가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와, 또 어쨌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내려놓으려고요. 또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제 성격도 더 좀 다듬으려고 하고 그렇게 목적지랑 출발지 두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하다 보면 이제 부차적으로 다른 것들도 이어지게 되고 아, 정리하자면 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면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거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뭐랄까요? 방해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어떤 감정들을 일단 알아차리는 거네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고 축소시키고 없애고 언러닝하고 도움이 되는 감정 상태면 그걸 활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가 그 부정적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 부여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끌어쓰기의 원리랑 비슷한데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내가 이 상황에 맞게 내가 몸에 길들여진 어떤 상태의 그 자체인데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감정 상태는 내가 어떤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감정상에 가지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영 작가님 화가 난다고 느꼈지만 그거를 열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이 목표 자체를 때리 부수겠다라는 어떤 감정으로 치환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주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선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면은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모든 감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100%.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뭐랄까 그 인식 상태를 높이는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런 의미를 또 재영 작가님 사례에서 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거도 되게 네.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에너지는 그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고 이동이랑 변형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부정적 에너지는 결국 변형시키는 방법이고 네, 맞아요. 몇 페이지죠? 한번 사람들한테 215쪽입니다. 215쪽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너지는 이동이나 변형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잠재의식적 행위도 우리의 관찰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죠, 맞아요.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다른 분 한번 여쭤볼까요? 유섭 대표님, 메디테이션 어떻게 좀 하세요? 네, 일단은, 어, 매일 일단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저도 재영 팀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하는 어떤 그 순서나 방식 때문에, 요번에 정주영 회장님 책 읽으면서,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오늘 이걸 하지 않았을 때 그 불편함을 먼저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해냈을 때 그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해냈을 때 있어서 좀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좀 너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랑 안 될 때 너미점이 있는데 그게 눈을 감고 명상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떠올라요. 이게 정리되면서 아 문제. 이거 이때 해야겠다. 아 이거 이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DR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좀 더 포커싱이 돼서 생각이 좀 글로 계속 흘러가다가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좀 흘러갈 때는 감정까지는 막 이렇게 좀 안 돼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조금 그럼 빠르게 움직여 주고 싶어 가지고 명상을 빨리 끝내고 빨리 일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것 또한 내가 그 감정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불안하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못했을 때 뭔가 또 이것도 나의 어떤 유년기 때의 그 수치심과 그 불편함들이 또 생길까 봐 하는 그것도 감정이니까 이것도 멈추고 다시 끝까지 앉아 가지고 할 때는 괜찮은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빨리 일하러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 좀 뭔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 시간 자체를 갖는 그 자체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자체를 하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그 시간을 어떤 버텨내고 이겨내는 게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정주영 회장님 하면서 그 세 가지를 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더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너미점이 확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작동법을 그냥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메디테이션 할 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섭 대표님의 어떤 맥락을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섭 대표님 방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왜 단기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길게 포커스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하루에 급하게 처리해야 내서 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는 빠르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행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어떤 일주일 뒤에 돌아올 거, 한 달 뒤에 돌아올 거, 분기 뒤에 돌아올 거, 1년 뒤에 돌아올 거, 3년 뒤에 돌아올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낼 것들에 항상 포커스를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저번 목적 목표 생각하기 강의에서도 그걸 단기적 그 사고의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 흐름을 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유서 대표님이 이거를 자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분기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일을 하고 DR을 쓰는 거하고 이렇게 안 하고 DR을 쓰는 거하고는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목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분기에 이루어야 될 그런 중요한 목표를 생각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지금 처리해낼 것들의 시간들을 많이 뺏기게 되고 막 그래서 시간이 딱 흐르고 나서 내 DR을 돌아봤을 때는 분기 목표 자체에 몰입한 시간보다도 당장 급하게 처리해낸 것들로만 시간을 사용해 온 좀 그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게 더 많아지면은 이제 가지치기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해놓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다 에너지가 파생적이어서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에너지가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그 목적 목표 생각하기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두 번째가 진짜 되고 싶은 상황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 에너지가 좀 쏠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아, 저도 근데 유석 대표님이랑 비슷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이게 명상 배우고 나서 조금 바뀐 거는 제가 되고 싶은 상 자체가 어쨌든 미래에 내가 되고 싶고 이미 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내가 그 현재 해야 될 일을 어쨌든 멋지게 해낸 상태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미 미래에 먼저 이거 일이 잘 풀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조금 불안감이 해소된 상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촉박한 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쪼으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네. 근데 그러면 창조적인 생각 자체가 안 네.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어떤 그 민정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는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unlearning first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1번이 그 피하고 싶은 가장 부정적인 상황 상상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할 때도 먼저는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태, 뭐랄까 인간은 딱 항상 계속 자극이 와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자극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상상하기를 시작해버리면 그 감정을 투영해버려요. 그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상상이 잘 안 되겠죠. 그 분명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태를 상상을 잘 못하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도 잘 안 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명상을 시작하면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일단 좀 호흡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 상태와 일치된 상태를 인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눈을 안 감고 호흡에 집중 안 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내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과 환경과 일치된 상태인 거지. 근데 눈을 감고 이제 호흡을 하고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주변 공간에 인식하고 몸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안한 감정들 또 내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의 감정들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는 좀 대상화하고 그것들을 내가 아니란 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무한한 창조 에너지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공의 상태,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한 15분, 20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더라도 그 처음에는 화가 진짜 많이 난 상태더라도 이게 뭐랄까 이 눈을 감고 이걸 시작하다 보면은 평온해지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평온해지는 타이밍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창조하기 단계. 먼저는 이 단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된다고 봐요. 맞는 것 같아. 현욱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성혜 작가님, 대박. 성혜 작가님 홍혜 오셨. 작가님 오셨어. 두 분이 더 대박. 동시에 들어오세요. 네. 제가 뜨졌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현욱 작가님. 현욱 작가님은 어떻게 명상하세요? 두 분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주모를 좀 보셨구나. 네. 들리십니까? 네네. 예, what's up? 예, 저는 명상할 때 두 가지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명상을 그러니까 저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영주한테 조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펴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가지고 허리를 곧게 핀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 공상을 하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명상을 하나 하고, 하나는 그냥 아예 생각 비우기, 아예 생각을 안 하는 명상. 네, 그렇게 딱 두 가지 명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머릿속에 뭐가 날아다니면은, 네. 그 잡생각들이 날아다니면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제어하는 그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때가 오거든요. 네. 네, 그런 명상이 최근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그거 되게 상쾌했어요. 네, 맞아요. 상쾌해지, 평온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멘탈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을 그냥 자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좀 힘들었구나. 나는 그때를 인지하는 그 내가 결국 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식하니까 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걔랑 이미 일체화되어 있다고 인정해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대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도 의식하면 바꿀 수 있다잖아요. 네. 감정도 좀 감정 상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식하고 그냥 그런 의식이 나한테 있구나를 자각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언러닝 퍼스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제어할 감정이 없는 거네. 제어를 해야 될 감정은 없는 거네. 제어해야 돼. 제어라는 단어가 어쨌든 통제하고자 하고 뭔가 이거는 안 좋은 감정이니까 없애버려야 돼. 지금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단어라서 약간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없애야 될 감정 이게 좀 심한 생각인데 없애야 될 감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명상을 하다 보면 딱 자각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한테 이제 저는 그 깃발 부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제 내면에 그 빨간색 깃발 된 그 레드한 정주에 대한 그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을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해. 그 걔를 먼저 자각하고 걔가 있다는 걸 먼저 느끼고 걔를 대상화해요. 그러니까 먼저 느낀다. 이번은 걔를 대상화한다. 깃발 부대로. 그러니까 내면의 그 레드한 정주들을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걔들을 상상 속에서 철장 안에 가둬요. 이렇게. 그리고 걔들을 완전히 쪼그라뜨려서 뭐랄까 콩알만하게 만들고
걔를 엄청 깊은 그 늪지대 같은 것들 왜 그 캘리포니아 베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떠올리고 거기다 걔들 던져요. 그럼 엄청 깊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그리고 저 낭떠러지 밑에서 그 수류탄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해요. 대박이다. 그러면 그런 감정 상태가 내려놓아지고 음.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더 바꾸고 싶은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는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 정주영 같은 책을 읽으면서 정반대된 내 모습들을 발견할 거잖아요. 우리가 독서 모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먼저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명상하면서 거기서 오는 느낌들을 자각하고 걔를 대상화하고 축소하고 없애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걔들을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걔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남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게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내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있다고 보면 밥그릇을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더 사랑을 향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작아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얘를 없애고 막 완전히 한다기보다는 더 나은 나의 모습 자체 창조해서 더 크게 만들어 버린다. 자체가 좀 기본적인 골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각을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자각한 건 맞는데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로 이제 뭔가 딱 이제 느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방법 같은 게 좀 더 있는지.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개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천 도서에 왜 리더인가 같은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럼 왜 리더인가나 이나모리 가즈오 책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책들을 읽으면 그거는 내가 이상적으로 돼야 될 경영자의 상의 모습이잖아요. 보면 정주영만큼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옐로우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정반대 극부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에 머무르고 싶은. 그래서 내 지금 사고방식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감정 상태들이 올라와요. 네. 난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같은 감정들. 뭔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같은 감정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적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인성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인성 노트는 진짜 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게 그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저의 가장 더러운 면모들을 다 풀어놔요. 가장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걔를 그냥 털어놔요. 거기다가. 그럼 나한테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는 그걸 인정해요. 있다. 나한테 이런 게 있다. 맞아. 그러니까 사무실 한가운데 쌓아놓은 똥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항상 비유로 얘기하지만. 그 인정하고 걔를 먼저 느끼고 온러닝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것처럼. 그러니까 깃발부대화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다시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 정리한 책을 다시 읽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야지 내 회사가 변화할 수 있고 내 회사가 더 나아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걸로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지도 저는 킹핀을 쓰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나한테 더 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분기에 이루어야 될 뭐 어떤 목표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아까 재영재 팀장이 했듯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분기 목표 생각하고 주 목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명상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조건 그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환경, 피하고 싶은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상적인 상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주영 읽었듯이 또 웨리더인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부정적인 부분들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걔를 축소한 다음에 상상한다. 그런 방법이죠.
아, 책이 또 이렇게 활용되는 게 신기하네. 네,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항상 그 인성 노트를 쓰고 명상하고 디얼 쓰고 이게 한 세트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고 저는 그리고 그 우리가 2부에서 읽었듯이 명상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조금 그 뭐랄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이제 내려가는 그 시점들, 그러니까 잠이 오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이나,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나 그 진짜 밤에 잠들기 전 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게 우리 잠재의식이랑 엄청 맞닿아 있거든요. 그 알파파 상태의 상황. 그래서 아침 시간에 독서 모임하는 게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잠재의식까지 확 들어가거든. 어떤 메시지들이.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팟캐스트 자체를 막 저녁에 듣는다거나 틈을 내서 따로 듣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잠재의식에 확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로 남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은 보통 잠들기 전인 밤 시간대에 보내시겠네요. 네,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제가 두 번. 2번 하죠. 2번. 그러니까 밤에는 뭘 좀 자주 하냐면요. 밤에는 축소하는 명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켈리치한테 배운 건데. 밤에는 하루 종일 이게 몸이 피곤한 상태면 완전히 내 몸과 내 정신 상태가 일체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때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더 잘 자각하게 돼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의 포커싱을 맞추면 뭔가 원망하는 마음들, 뭔가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내 에고가 강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져요. 잘. 그래서 걔를 인식하고 걔를 축소하고 없애는 명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리고 그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는 아침에. 네, 아침에 많이 하는데 밤에는 내일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나는 상상.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물어봅시다. 영욱 작가님 어떻게 명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브레이킹 책을 읽고 한번 적용해 본 게 가부좌 틀고 이제 허리 꼿꼿이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뭔가 저의 신체를 좀 뭔가 탐구해 보는 네, 그런 과정 한번 거치면서 저를 조금 뭔가 릴렉스 시키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제 모습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네, 주위에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네. 뭔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느낌이 제가 가장 행복할 것 같다는 순간을 제가 뭔가 의식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예컨대 뭐, 가족들을 다 학교나 뭐 어디 직장에 보내고 제가 뭐 일하면서 심심하면은 제 건물의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저희 집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상상들? 약간 그런 공상 같은 거를 조금 했던 것 같고, 좀 시간이 적을 때는 일단 저의 기도가 조금,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막 걸어 다니면서 하고, 막 감사기도 같은 것도 하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그냥 시간이 진짜 적을 때는 되뇌이는 것 같아요, 계속. 나 진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게 명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뭔가 릴렉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이제 동요되는 시기는 오는데 스스로 다시 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제가 실수하고 그런 실제로 실패라고 하긴 뭐하지만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역시 뭔가 완벽하지 않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은 나를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되뇌이는 거를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쉬워한다 해야 되나요? 아, 예, 그래서 그냥 그 전에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영욱 작가님이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을 했지만 네. 좀 현실에 딱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내가 상상한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모습이 괴리가 있는 현실처럼 네. 현실을 네. 자각하게 되고 그럴 때야 다시 실망으로 좀 돌아간다. 이런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명상을 해야 영욱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어, 명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응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빨간 머리 앤 그 내 기분은 내가 선택해 하는 네. 그 대사를 약간 떠올렸는데 어쨌든 내가 이상적인 그 모습이랑 먼 내 모습을 봤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을 어 선택할지는 본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영욱 작가님은 그거를 좀 실망감이라는 감정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실망감이 올라왔고 그거를 그대로 느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망감이 올라올 때 이제 다시 체인지라고 여기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인지를 외치면서 아직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느낌? 뭐 음, 더 하면 되지 뭐 이런 음, 반응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전환? 그냥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상적인 상을 상상했는데 현실을 살면서 그게 뭔가 아까 영욱 작가님이 뭔가 괴리가 느껴지는 상황을 했을 때 맞다. 아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그 내가 그렇지 않아를 라는 감정을 확 그냥 동화된 거. 사로잡은 네. 동해버린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민정 작가님 생각은 그때 아 이거는 내가 변하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일 뿐이야 같은 어떤 감정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뭔가 역시 나는 성장하고 있어. 네. 뭔가 바뀌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같은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 하자면 제가 만약에 영욱 작가님의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내가 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역시 난 그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느낌을 먼저 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내가 언러닝 해야 되는 언러닝 퍼스트잖아요 항상. 그럼 그 언러닝 해야 될 것들에 대한 해상도 자체를 높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 걔를 대성하고 축소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걔하고 좀 일체돼 있는 상태랄까. 좀 그러면은 결코 걔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기존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서 읽었더라. 아무튼 과거의 감정은 디스펜자가 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과거의 감정은 오랜 친구랑 비슷하대요. 신념은 오랜 친구랑 비슷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같은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나랑 엄청 익숙했었거든. 그러니까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 나의 감정들을 오랫동안 투영해 왔었고 그런 사람들이랑 헤어질 때 진짜 실제로 인간의 마인드는 살짝 뜯겨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자아가 좀 그런 의미에서 걔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걔랑 같이 함께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걔를 과감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뭐랄까. 그러니까 항상 대상화하고 어떤 인격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정들에 있어서. 또 영욱 작가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다른 분들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지성 작가님. 그 뭐지? 그 진짜 그 뭐냐? 명상할 때 그 자기 모습 있잖아요.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하고 그 모습도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좀 편안해지더라고. 저도 어제 이거를 해봤는데 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왜 불안할까 이런 걸 좀 해서 명상을 좀 해봤는데 와, 제가 이 불안을 느끼는 거는 변화를 하려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는데 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바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그런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이 싫은데 제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으면서 그 책임은 제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느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다른 곳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막 일이 없으면 나는 힘이 없구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좀 아니 관찰을 먼저 하고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뭐 두 번째 단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을 해버리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했고 어제 잠도 좀 잘 잤고 아침에도 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와우, 와우. 그래서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그 명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받아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변화해야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제 저희가 그 통합 모델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 공부할 때도 그 결국에는 우리가 불편해서 내 정신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다음 단계로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멘탈리티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성 작가님의 성장 있는 명상을 하지 않았나. 그게 또 영옥 작가님의 한테도 전달이 되겠네요. 확실히 맞아요. 영옥 작가님 어떻게 지금까지 민정 작가님, 지성 작가님 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음,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그 감정도 선택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좀 저도 이런 감정책 같은 거, 저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진짜 투정하는 방식으로 사실 되뇌이면서 그런 감정을 표출해 보긴 했는데 진짜 그 생각을 한번 책에 노트에 적어보면서 진짜 얼마나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 감정이 일어났던 원인 같은 거를 한번 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 감정을 실제로 알아가고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한번 여쭤봅시다. 정훈 작가님, 정훈 작가님 영상 어떻게 하세요? 따봉을 날려주셨는데. 네? 아, 네. 명상이요? 네. 아, 시... 명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책 일부 읽고, 네. 그 전에 집에 오면서 평소에도 이런 걸 좀, 알아차리라고 하셔가지고, 야식이 먹고 싶었는데, 네. 왜 야식이 먹고 싶지는, 항상, 습관적으로 편의점 가서 야식 사갔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 독서 강연할 때 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그 음, 음, 나는 좋은 관계 유지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혼자가 되니까 좀 외로움이 느껴지고 음, 그런 외로움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음, 대체하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야식은 안 먹어 야식 안 먹고 어, 그래서 또 새벽에 리마인드 하고 이제 뭐 명상 꼭 해보라고 하셔서 그 3부 1장까지 읽고 그냥 나 안 해봤으니까 차례차례 하라니까 이거를 음. 이거 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신체 집중 유도문
네. 그래서 그거 20분짜리 그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점점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빠져나가는 느낌. 예, 뭐 부피를 느껴보세요 이런 거요 적혀 있잖아요. 그거 그 성우가 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계속 앞으로 쏠리면 힘이 빠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뭔가 편안한 느낌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냥 시킨 대로 해봤어요. 오, 그럼 해보셨네요. 그니까요. 네, 마지막에 해봤어요. 많이 해보셨네요. 네. 좋네요. 네. 그럼 또 가령 작가님 명상 혹시 해보셨나요? 이번 주간에 승우 보러 가죠. 아니요. 사실 그렇게 책을 좀 많이 못 읽어가지고 네. 막 적용을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항상 정주영 회장님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지금 좀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항상 적용하기까지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오늘 들은 내용을 좀 참고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부분은 좀 적용 좀 완전히 확실히 알고 그리고 또 본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적용 단계까지는 잘 안 되고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뭐랄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뭔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데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충분히 뭐랄까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에 계속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도 100% 다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제 성에 차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딱 정해진 시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저도 이번 주에 원래 이 책은 진짜 다 읽으려고 언제까지 몇 페이지까지 읽을지 다 정해놨었어요. 계획을 다 그렇게 해놨었어요. DR에다가 그거 목표 설정하니까 좋긴 좋대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이 제가 초반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계획대로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따라가야 되겠다. 좀 마음을 조금 비우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른 작가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가령 작가님은 어떻게 명상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게 메디테이션이잖아요. 그럼 가령 작가님은 어떻게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정주 대표님이 밤에 하신다고 했던 축소하기를 사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엄청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명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네. 잠시만요. 그러게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지성 작가님. 이거는 그냥 저 이야기인데 제 1주차 때 좀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1주차 때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그러니까 블로그가 좀 잘 정리된 모습으로 남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 맞지 않는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그전좀그 뭐라 해야 되지? 완벽주의자요. 네,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런 글을 쓰려면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루다 보니까 그런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은 지기 싫고 그게 넘기면 안 되냐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 혼나고 그거 벗어나려고 지금 하는 거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세계관이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는 거, 아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지하고 좀 관찰하고 내려놓으니까 좀 편했어요. 음, 어, 가령 작가님한테 어떻게 좀 그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워낙 강하시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너무 막 강박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그걸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꼭 막 이렇게 100% 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라도 그냥 제대로 좀 적용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감사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라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인드로 음, 명상하는 거? 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재영 팀장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 재영 네. 팀장이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영 팀장님. 저는 이제 가령 작가님의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일 우려되는 거는 내가 못 따라간다라는 그 감정이 계속 들면서 진짜로 이제 멈추는 상황이 제일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러닝 하는 학습에서 왜 못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지를 먼저는 조금 거기에 그거를 그 감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 상황에서 이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그런 뭐 물리적인 시간도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육체적인 그런 힘듦도 더 할 수 있는데 육아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그래도 최선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먼저 좀 언러닝 해내는 단계를 가지면. 아, 진짜 순서를 진짜 네, 명확히 순서를 잘 명확하게 잘. 지키- 그 저도 사실은 가영 작가님, 남석 작가님 상황 그 DR을 또 항상 체크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희랑 좀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 하드코어. 요가 자체가 일단 하드코어한 건 사실이지만 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서의 어떤 변화 자체로 보면은 여기서 이겨내면 또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되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게 육아를 해보지 않은 저 입장에서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더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목표 하에 지금의 상황을 분석해 나가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재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재영 팀장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거를 이런 감정이 들까를 포커스를 맞추면 좀 더 먼저는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약간 저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비교 대상이 된다. 네, 그래서 절대 저희의 속도와
그런 거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좀 음, 더 가령 작가님이랑 남석 작가님한테 그런 우대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대를 많이 해줘야 한다. 그렇네요. 또 지금 부산팀 1등 아닌가요? 또 가령 작가님, 가령 작가님 팀이? 아, 그 현욱 작가님 얘기도 저는 네, 경남팀입니다. 경남팀 맞다. 경남팀 1등 아닌가요? 1등이에요. 경남팀 1등 아닌가요, 지금? 다른 작가님 덕분에 스코어가 많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역시 네, 현욱 작가님 현욱 작가님 얘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오래 기다리셨다. Yo, what's up? 그렇죠. 현욱 작가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말하셨습니다. 그럼 가령 작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작가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현욱 작가님 오시면 또 얘기 들어보고. 네. 일단 아까 지성 작가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 진짜 그랬거든요. 아니 이거 너무 쓸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책도 뭐 읽는 것도 읽는 건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인지하려면은 다 적어야 되니까 이걸 다시 들으면서 또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들은 게 몇 개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 것도 뭐 3부 4부 못 들었나? 근데 이거 그냥 못 듣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방법을 찾은 게 생각한 게 나는 어쩔 수 없다. 일단 대충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 100%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냥 그때 좀 늦더라도 그날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매번 다는 못하겠고 그냥 한 주에 해야 되는 거 써야 될 거 있으니까 그것만 좀 그냥 그때 강의 듣고 난 직후에 바로 해야겠다. 그냥 저는 방법을 찾은 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저 스스로 마음 비우기와 조금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 지성 작가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랬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재영 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저는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좀 약간 위로가 됐어요. 감사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욱 작가님. 네, 저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관영 작가님에게 좀 힘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약간 명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작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해서 약간 저는 좀 슬픈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좀 많이 하드하구나 삶이.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승우가 컸을 때 이 영상 저희가 이런 영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나중에 우리 승우가 컸을 때 내가 이렇게 승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를 승우가 보게 될 거니까 난 정말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감정 조금씩 끌어올리면 이제 그 감정이 세지면서 열정으로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데.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를 너무 하드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뭔가 이렇게 조여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어차피 뭐 나는 뭐 이런 상태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뭐 승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명상?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네요. 저도 가령 작가님 얘기해도 괜찮나요?
네. 네, 아니 말아끼려고 하다가 가령 작가님 조금 너무 감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 근데 이게 드는 생각이 그때 책 읽으면 잘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진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뭔가 안 됐을 때, 그때 만약에 그러면 가령 작가님 같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또 이미 있을 거잖아요. 우리 독서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 상황일 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은 그 이야기들이 제 뇌에 그냥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지식의 그 뇌에 들어오는 그 밀도가 확 바뀔 것 같아서 지금 가령 작가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 그 마음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이게 저도 이게 감정을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해냈던 그 엄마들의 이 사례들이나 그런 방법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진짜 감정을 이제 상기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방법을 해냈던 사람들이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해결해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을 읽으면은 그것들이 평생 기억 남을 그 지식들로 확 박혀버릴 수 있고 바로 해결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자신감이 확 생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위기인데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확 전환될 수 있는 좀 좋은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리스펙해요. 그 찬종 작가님도 이 과정에서 사실 좀 약간 좀 무너진 느껴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찾아보면 있겠죠? 있죠. 두루살피 개념입니다. 살피 개념이고. 혹시 알고 있는 거, 찾아지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가령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 연습생 과정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연습생 과정 자체가 아마 그 평생의 삶을 사는 거에 좀 쉬운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은 계속 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그때 쳐내야 되고 정말 따라가야 되는 목표도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근데 내 상황은 항상 그거를 완벽하게 이뤄내기에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진짜 미친 일정들이에요, 요즘. 미쳤어요. 그냥 해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킹핀 지필만 해도 그렇고 내 일과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 자체도 너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떤 DR을 쓰고 연습생을 하는 과정은 뭐냐면 그럴 때 어떤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 머리를 써서 그걸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항상 여의치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 제한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는 게 연습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메커니즘일 거예요. 만약에 연습생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책에 대한 이해와 어떤 뭐랄까 글쓰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어떤 방식들을 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나중에도 동일하는 거죠. 나중에도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때도 그 현실들이 보일 거예요.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럼 거기서 타협하게 된다. 네, 절대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디테이션이 목표에 정말로 포커싱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주영 마인드. 이걸 무조건 해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좋네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희 작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마지막인가? 네. 네.
일단 지금까지 그 3장 읽고 적용해 보신 거죠, 다른 분들은? 저는 3장은 아직 적용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해봤던 명상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약간 그런 신체에서 어떻게 내가 느껴지는지 인식하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말하는 것을 했었는데, 한 번도 그 명상을 할 때 그 지금 피하고 싶은 현실을 생각하고 이상적인 자아상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완전 저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음. 아, 이걸 이제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령 작가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약간 책을 이제 좀 적용하고 읽어볼까 하면 이제 나한테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좀 벅차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른 분들은 벅찰 만한 상황이라서 벅찬데 나는 왜 벅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벅찬 거지? 약간 그게 좀 스스로 좀 그게 더 고통스럽고 약간 죄책감이 들고 좀 수치스럽고 막 약간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감정을 이제 명상으로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기 압도되니까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겠어요. 네. 진짜. 스트레스 받지 네. 마십시오. 좋습니다. 절대로 이제 굴복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에 있어서 굴복하면 안 돼요. 그 마인드셋, 정주영 마인드셋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진짜 고통스럽고 사실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것을 딱 부여잡고 뭔가 그 목표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걸 해내는 것도 사실 한 번 딱 넘으면은 감을 잡으면 계속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진짜 다들. 너무 이제 저도 어제도 느꼈지만 공부하면서 이제 이걸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뭔가 뜻을 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각자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책에 나온 것들 3부를 얘기했으면은 감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랑 내 삶이랑 좀 따로 놀기도 했을 것 같은데, 내일은 이거 할 거예요. 이 책 3부에서 나오는 핵심이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새로 내가 되는 명상 4주 프로그램, 명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77페이지. 277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 흐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1단계가 명상 유도하기. 그러니까 명상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2단계가 알아차리기. 그다음 3단계가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 그 4단계가 내맡기는. 5단계가 관찰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6단계 전환하기, 7단계가 창조하기, 머릿속 시연하기,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개념도 먼저는 뭔가 감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나 좀 도와달라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상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언러닝 해야 될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나한테 이런 게 있다, 인정하고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고 쓰고, 그 다음에 난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한테 이걸 내던지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맞아, 하지만 난 무한하게 변하겠어. 그리고 그걸 전환하고 그다음부터 어떤 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어떤 어려운 어떤 다들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그럼 내일은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같이 이제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딱 1시간 좀 넘었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혹시 여쭤볼 것들? 네, 사랑합니다. 네, 지성 작가님. 네, 저는 그 어제 해봤을 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 2주차 그 알아차리기 단계에서 네, 그 지우고 싶은 감정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지우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저는 이 감정이 약간 그 이기심을 좀 많이 지우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약간 좀 감이 안 잡혀서 이 이기심이라는 감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 공포 이런 건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건 좀 어떻게 상상을 해야 하는지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란 게 네. 결국엔 정반대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게으름이란 거를 스스로 자각하셨잖아요. 게으름도 사실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어떤 내 존재 상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거스르는 거거든. 그것보다 내 지금 몸 상태나 감정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게을렀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게으르고 싶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그 알아차림을 잘 하셨어요. 아, 내가 게을렀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게으를 때의 느낌. 그 뭔가 회피하고 싶을 때 책임지고 싶을지 않을 때 들은 그 느낌.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거죠, 바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이라기보다는 그 게으름을 좀 지우고 싶은 감정으로 세팅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런 네, 식으로. 이 책에 따르자면 이제 모든 어떤 부정적 감정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이기심을 가지고 오고 이기심이 뭐랄까 좀 어떤 변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그런 생각들이 뭔가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내 자존감 낮아지고 막 거기서 불안해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에 포커싱을 맞추더라도 결국엔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그런 그 부정적인 친구들을 먼저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마지막 실천편 하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내일 토요일에 가나?